일본은 올림픽 메달 따면 돈을 얼마나 줄까? 공식적으로는 한국보다 많이 안 줍니다. 적게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속된 기업, 본인이 취업한 기업에 따라 가지고는 정말로 잭팟이 터지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돈을 얼마나 줄까라는 내용인데 돈 얘기네요. 너무 속세적인가요? 있잖아. 전 세계에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지구촌의 제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그런 스포츠 정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돈 얘기하는 이런 속물적인 내용이라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 메달리스트는 속칭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많이 유명하죠. 오, 그렇구나. 대단하네요. 과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금메달만 따면은 뭐 앞으로 있잖아요. 인생 뭐 다 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과거에 비하면은 뭐 지금 뭐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리트가 좀 적어졌다. 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그래도 메달을 안 따는 것보다 따는 게 금전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나라 일본은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을까? 일본도 연금이 있나? 아니면 일본은 뭡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줄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올림픽 기간이도 하니까 제가 일본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라는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 올림픽, 이제 요즘 시대가 언제인데 올림픽 봐. 이러다가도 그렇죠. 양궁은 못 참지. 사격은 못 참지. 펜싱은 못 참지. 막상 올림픽이 TV에 나오면은 그렇죠. 이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몰입해가지고 이제 금메달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당장에 저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일본 있으면서도.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림픽인데 항상 이 올림픽 때만 되면은 천차만별, 복불복,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올림픽 메달 포상금의 흥미로운 변신이래가지고 어쨌든 뭐 메달리스트가 부럽잖아요. 저 큰 무대에서 뭐 금메달, 뭐 은메달, 동메달, 각종 메달도 따고. 그런데 그 뒤에 포상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기에도 역시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는 확실히 나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당장에 각종 이제 메달 포상금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금메달 6,300, 은메달 3,500, 동메달 2,500이고 이걸 좀 알 수 있게 나온 게 뭡니까? 양궁 금메달 김우진 포상금 최소 1.3억 원, 문체부 금메달 포상금 6,3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 포상금에다가 연금도 있잖아요. 연금 점수가 있어가지고 금메달은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 이래가지고 뭐 연금 점수는 110점 상한으로 100만 원씩 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사람들마다 뭐 저게 뭐 돈이 많니 적니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흔히 말하는 지자체에 소속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기업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에서도 따로 포상금을 주기도 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천차만별 복불복. 어떤 메달리스트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속이라든지 그 사람의 협회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은 돈 받아가는 게 달라지는데 그래도 일단 연금이라는 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최소한의 포상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게 반해서 일본인데 메달 포상금은 how much? 일본은 금메달로 2,500만 엔.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돈 얘기는 한국도 일본도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 공통적인데 금메달을 따면은 500만 엔을 줍니다. 은메달은 200만 엔. 그 다음에 동메달은 100만 엔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환율을 치면 금메달 4,500, 은메달은 뭐 2,000도 안 되고 동메달은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안 주네요, 돈을. 금액이 적으니까 연금이라도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연금은 없습니다. 아까 일본 기사에 일본은 금메달로 2,500만 엔 준 다음에 이게 일본도 똑같이 협회가 따로 주는 게 있어요. 일본 골프는 금메달 2,000만 엔, 은메달 1,000만 엔, 동메달 600만 엔 준다고. 그래야 금메달 따라고 골프에서 시키는 거예요. 골프가 워낙 돈이 들어간 스포츠다 보니까 역시 그렇죠. 협회가 돈이 많나 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한국보다 스케일이 뭡니까? 작습니다. 아, 그래요? 상금 없는 올림픽 골프지만 박인비는 돈방석 이래가지고 2016년도에 대한민국의 골프협회의 금메달 포상금이 3억이에요. 일본은 2024년인데 2억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프협회가 뭡니까? 좀 배포가 큰 겁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는 포상금이 나올 건덕지가 좀 적어요, 사실. 예, 공식적으로는. 근데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비건식? 그 예를 들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 화제가 됐거든요. 언제? 지난 도쿄올림픽 때. 일본에 지난 도쿄올림픽 때 펜싱 단체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수에게 갑작스런 1억엔 증정. 거의 우리나라 돈 10억 원. 메달 포상금 10억 원. 이거 번역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1억엔 맞아요. 일본엔으로. 이게 실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만 이렇게 보상금을 받았어요. 금메달 하나로? 어떻게?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돈을 누가 줬냐면은 이 선수가 소속된 기업이 돈을 준 거예요. 아, 아니 그러면 이거 엄청난 대기업인가? 뭐 도요타, 소니야? 아니요. 이 선수가 소속된 기업이 어디냐면은 넥서스라는 기업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넥서스? 처음 들어보시죠? 힌트가 약간 위 그림에. 그렇죠.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일본 군마라는 지역에서 빠칭코 하는 기업이에요. 빠칭코 위에도 뭐 스포츠 센터, 그 다음에 목욕탕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빠칭코로 돈 버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빠칭코 사장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1억엔 줄게 라고 해서 이게 화제가 된 겁니다. 역시 도박은 돈이 된다. 역시 빠칭코인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빠칭코에서 실업팁을 운영해? 좀 의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각종 실업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금액을 일반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 빠칭코 회사는 좀 예외적으로 있잖아. 좀 홍보할 겸 크게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기사를 냈던 겁니다. 그거네. 홍보비용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기업에서 돈을 받아가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 선수 직원. 기업의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쉽게 보여드리면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일본은 일반적이에요. 아침은 조금 일하고 그리고 오후부터 연습을 시작한다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도요타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은 오, 많다. 이게 도요타 스포츠 팀이거든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양궁, 그 다음에 높이뛰기, 육상, 그 다음에 컬링, 프리스타일 스키, 보트, 수영, 스피드 스케이팅, 신체조, 별별 게 다 있잖아요. 없는 게 없을 정도. 그렇죠. 토요타는 거의 모든 종목에 이렇게 선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이외에도 예를 들어 일본 항공 잘, 이 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식으로 선수 직원, 예, 이 친구들이 다 운동 선수하는 잘에 속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현역이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기에는 도요타 팀에서 뭐 경기를 하는 이 항공사 팀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런 팀이 아니라 그냥 소속된 선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하는 경기 다르네요. 다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도요타 실업 야구팀에서 가는 그 종목 선수가 아니라 그냥 운동하는 선수인데 도요타가 너희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고용을 해줄게. 대신 도요타 홍보를 해. 프로 선수입니다 하면서 스폰서 없고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소속한다는 거. 소속하는 개념이죠. 당연히 이런 대기업 중에서도 나름 또 이제 재밌는 기업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코나미. 한국 사람들 코나미라고 하면은 이 위닝 11 많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위닝 11 정말 많이 했었죠. 사실 일본은 게임으로도 유명하지만은 이게 더 유명하죠. 코나미 스포츠 클럽. 이게 뭐예요? 예, 헬스장이요. 전국적인 헬스장 체인을 가진 코나미거든요. 유명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코나미는 이 헬스장 직원들도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럼 대충 눈치가 나오죠. 그렇죠. 코나미 선수단이 있어가지고 뭐 실업팀적으로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헬스장 운영하는 친구가 사실은 금메달리스트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기 회사 사업이랑 연계가 되니까. 안 그래요? 코나미가 그 수영 클럽도 운영을 하거든요. 수영 강사 선생님이 올림픽 메달리스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좀 합니다라고 하는 게 코나미가 하는 방식입니다. 예. 당장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 건 더 의외일걸요. 다이마츠라는 회사입니다. 사진을 보면 대충. 예. 트럭 운전, 포크레인, 운송하는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일본에 있는. 이 중소기업조차도 선수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하면서 네 하고 싶은 뭡니까? 운동하면은 지원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 위에 있는 말이 좋네요. 앞으로는 연습하면서 돈을 번다. 그렇죠. 왜? 일반 선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해외 원정을 가야 되는데 항공료가 없어요. 비종목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와 이런데. 그런데 여기서 말해주는 거야.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일해서 가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도 좀 내줄 테니까 네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따로 줄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트럭 회사니까 운전면허 필요하지 않습니까? 면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입사해서도 트럭 운전 면허증 따게 회사 지원해 주니까 내가 트럭 운전 못 해봤어? 괜찮아. 그 다음에 뭐 트레이너도 있다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개인 트레이너처럼 네 몸 관리도 도와줄게. 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 각종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예요. 은퇴 후에 세컨드 캐리어. 언제까지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내근직이라든지 해야지. 그런 거를 우리 회사는 뭡니까? 이런 걸 뭡니까?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올림픽 위원회 같은 데도 항상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일본 펜싱 선수거든요. 그러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손에 뭐 들고 있죠? 명함입니다. 이게 일본 올림픽 위원회가 개최하는 흔히 말하는 합동 취업 설명회. 예, 이런 식으로 취업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스나비 현역 선수의 취업 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인크루트 같은 거예요. 공개 이력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 담당자들 이 사이트 들어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어요, 일본에. 이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우리도 볼 수 있구나.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대체 어느 정도 회사가 이런 걸 이제 뽑고 있냐면은 취직 결정 내정 선수. 대충 요렇게 있잖아요. 센콤, 하세코, 도요 메탈, 일본 통웅, 신용금고, 상사, 대학교도 있고 일반 병원도 있어요. 왜? 운동선수면은 몸 관리 잘하겠네. 나중에 물리치료사 자격증 따가지고 병원에 일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병원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한국은 나라라든지 지자체가 선수를 지킨다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민간에 맡긴다라는 게 좀 강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도 현역 은퇴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게 뭡니까? 아예 그냥 셀러리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이제 제가 다녔던 이제 그 덴소라는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제가 그 공장에서 연수할 때 라인의 과장님이 농구 선수였습니다. 이탈리아 5년 주재원도 갔다 왔습니다. 농구 선수 출신 사원인데. 예, 그래서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아 공부도 하고 일반 사원이랑 똑같이 굴리거든요. 일본은 왜 이런 선수들을 많이 이제 고용을 하냐면은 끈기가 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열정이 없어. 금방 포기해. 끝까지 가는 게 없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못 버텨.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운동선수들은 뭡니까? 꾸준히 해온 게 있잖아. 루틴이 있잖아. 운동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리든지 몸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으니까 막상 일을 시켜두면은 잘해. 계획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그럼 하다 보니까 뽑아보니까 잘하네? 소문이 났네? 나도 뽑아보자. 세콤도 뽑고 뭐 다 뽑는 거야. 이런데 소속된 친구들이 메달을 따게 되면은 뭐 아까 이런 있잖아요. 빠칭코 회사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내부적으로 흔히 말하는 상여금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회사 다닐 때 그렇잖아. 내가 이번에 실적 좀 냈는데 보너스 추석 앞에 상여금이랑 연말 보너스 좀 안 나오나 이렇게 기대하는 회사원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운동사원으로 뽑혀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실적을 냈는데 이번에 보너스 안 나오나 이런 느낌으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본도 나름 일본 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도요타에 소속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요타 뭐 웬만한 사람들 보너스 나오는 것처럼 달달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본은 올림픽 메달 따면 돈을 얼마나 줄까? 공식적으로는 한국보다 많이 안 줍니다. 적게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속된 기업, 본인이 취업한 기업에 따라 가지고는 정말로 잭팟이 터지는 1억 엔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사는 내규에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여름 상여금은 월급 곱하기 4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려있기 때문에 뭐 한국보다 적게 받는다라고는 말을 하기 힘들 것 같고 많이 받는다라고도 말하기 힘들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마다 소속된 기업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이게 어느 나라가 더 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올림픽 포상금조차도 나라마다 생각이 다르네요라는 게 재밌네요. 그렇죠.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식으로 일본 민간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은 그게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사내에서도 있잖아요. 대학 가서 계속 책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른 자기의 경험담을 공유해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마이너스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좀 순환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저게 일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줄었어요. 이게 뭘 기점으로 늘어나냐면은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셀러리맨이랑 좀 마찬가지로 느끼거든요. 일본에서 일하면은 정말로 돈 많이 벌기 힘듭니다. 근데 먹고 살 만큼 적당히는 벌 수 있어요. 본인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이게 일본의 셀러리맨들이거든요.
일본의 운동선수들도 비슷합니다. 프로 야구 선수, 뭐 축구 선수 그런 인기 종목 선수 제외하고 비인기 종목의 각종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셀러리맨의 봉급을 받아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만족을 하니까 이런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인기 종목이 괜찮아. 나는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좋으니까, 이 경기가 재밌으니까 라는 있잖아요. 예. 그거에 뭐 일하면서 하면은 뭐 금상첨화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일본 그런 점에서 뭐 국가적으로는 어찌 보면 돈을 아끼는 거죠. 우리는 돈 안 줄게. 니들이 줘라 이런 식으로 민간으로 돌리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기업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복불복 이라는 게 좀 많이 차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